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건치가 간다. 저자와의 만남 시간입니다. 이 건치 회원분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시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오늘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. 책이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시험의 전략이라고 반드시 합격하는 수험 공부법에 대해서 쓰신 분입니다. 이제 이 쓰신 분이 무슨 특별히 다른 학원에 계신 종사하신 분이 아니라 현직 치과의사 선생님이세요.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허원범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시험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. 지금은 회의닥터 생활을 하고 있고요. 건치 회원입니다. 반갑죠? 네,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시험이 좀 어렵긴 하니까 시험의 전략들을 잘 세우고 잘 하긴 하는데,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의 전략 따위는 생각하지 않잖아요. 일단 난 붙었으니까. 특이하게도 시험을 여러 차례 보셨고 이제 치과의사가 되셨는데도 그 시험되는 과정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듯이 써가지고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. 책을 쓴 동기가 어떤 걸까요? 제가 이제 수험생활을 조금 다년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는 게 조금 아쉬웠고, 또 이거를 이제 집단 상황에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좀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상황이어야만 책을 쓸 수가 있다, 그런 생각이 좀 확신이 좀 들어서. 저 같은 상황이라면 무슨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분야에 대해서.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시험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, 2년 만에 합격을 해서 그 시장을 떠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무가 될 수는 없어요.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무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거를 3시간씩 10년을 얘기합니다.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집중해서 하는 수험생활 10시간씩, 자기 분야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성과를 못 내죠. 그래서 전문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.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부를 하면서 기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고,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또 알기가 어렵고,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들이 수능이라든지 뭐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 하기 때문에 책 쓸 만큼의 어떤 소양이 어렵다.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발견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시전원 시험에서 상위 1%를 받고 한 1년 더 공부하게 됐어요. 그것도 나이가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그냥 30 정도 돼서.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험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일 수 있겠다.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볼까?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런 책을 쓰기에 딱 적당한 경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. 잘하는 사람이 오래 고민한. 그러면 일을 하고 있죠. 임상 일도 하고 있고. 예. 네. 그런데도 왜 계속 아직까지 시험 전략이나 시험 공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이런 책도 쓰고 하시는 거죠? 그런 것들 와중에도,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욕심이 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.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고, 치과에서 하는 것들이 좀 답답한 면도 있고,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던 독특한 어떤 전문성,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. 또 그걸 계속 이어왔거든요. 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한 다음부터 수험생들을 컨설팅을 했고, 학교 다니면서도 멘토링을 했고, 끝난 다음에 책을 썼고, 그 경력이 쭉 이어졌다는 거죠. 만약에 단절됐으면 다시 한번 보류해봤을 것 같아요. 뭐 치과의사들도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, 그죠? 여러 가지 하나씩 취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저의 어떤 스페셜리티고 장점이자 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시험을 장기 시험 전략, 단기 시험 전략 이렇게 나눠서 보셨더라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단기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죠. 한 과목을 위해서 짧으면 하루, 길면 일주일 정도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. 짧으면 한 두세 시간도 뭐. 네. 그렇죠. 네. 장기 시험이란 것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. 그래서 공무원 시험, 아니면 뭐 수능, 고시 같은 거. 그렇죠, 고시. 이게 1년에 한 번 보는. 단기 시험들은 그 한 시기의 성적을 결정하지만, 이 장기 시험들은 보통 직업이나 어떤 관문, 입시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시험들은 아무래도 단기 시험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1년이나 시간들을 밀도 있게 써서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넣느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장기 시험은 성격이 보니까 인생을 좌우할 만한, 직업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시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께서는 장기 시험으로 치과의사가 되는 장기 시험을 택한 거잖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왜 직업을 치과의사로 택했냐,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?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. 직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제 저는 대학교는 컴퓨터학과를 나왔어요. 저는 생각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. 진학을 해서 보니까 내가 5년 뒤, 10년 뒤 어떻게 될까? 졸업한 선배들하고 얘기도 했고, 그래 보니까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이제 컴퓨터 쪽도 괜찮은 직장이고, 지금 제 친구들이랑 되게 잘하고 있지만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주어진 점수에 맞춰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고, 또 시간이 가면 그 계열에 취직을 하고, 이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자.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, 괜찮은 직업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.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휴학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, 회사 또 뭐 인턴 같은 걸 취직하고, 그렇게 일을 해보고 그랬더니 직업이라는 게 살짝 나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나뉘는 것 중에서 어떤 직업들이 괜찮을까 봤더니 전문직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, 주변에 이제 치과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있어가지고 치과 쪽을 한번 해보자. 그리고 다른 뭐 의사분들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과정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간적인 단축도 있는 것 같고,
보니까 이제 책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택을 할 때 일단 직업이 사회적 이상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경제적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까? 뭐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많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그래도 아직은 치과의사의 어떤 직업적 조건, 대우 이런 것들이 훨씬 좋긴 하죠. 네, 급여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직업이라고. 그 다음에 이제 치전원을 공부하면서 이 공부 전략, 시험 전략에 대한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셨겠네요. 예, 그렇죠.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제 데이터나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이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그걸 정리를 좀 했죠. 왜냐면 사람들한테 1대1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쭉 다 한번 훑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험 생활은 자기만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스터디나 주위 동료랑 얘기를 살짝 해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. 근데 내가 코치를 직접 1대1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면 계속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거였고 또 이제 선생님들 그전에 어떤 지식이 완성이 되려면 누군가 가르치면서 완성이 된다고 하잖아요. 내가 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나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물어보는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지식들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을 위해서 혹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마음도 컸어요. 이 책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의지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었어요.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거 보면 치전원 시험을 3번 보셨어요. 3번.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점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 되게 좋았는데 뭔가 잘 안 맞아서 떨어지고 세 번째에 합격을 하셨는데 첫 번째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 영어 점수가 이제 떨어져서 그거 좀 안 좋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전으로 돌아가서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했잖아요. 수능을 보고 막 이런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했다. 그 전에 나는 왜 실패했을까? 나는 왜 잘하지 못했을까? 이런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때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리함이 없었다. 통제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던. 중고등학교를 기숙사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게임하기 바빴고, 또 한창 그때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막 이제 나오고, 그때거든요. 큰일 났네.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망했어. 밤새 막 하고 막 친구들하고 아침에 수업 가가지고 졸고 그런 식으로 좀 학교 생활 좀 많이 했고,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학원에 갔어요. 재수 학원은 사실. 네, 그랬는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기본 지식이 없는데 얘네들은 다 기본 지식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선생님이 가르치더라고요. 이제 못 들어갔어요 이거를. 사실 그때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여기 내 수준이 안 맞다 해서 차라리 뭐 기숙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빈 구멍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책에 있던 뭐 스타워치 방법이든 이런 집중력 향상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또 쓸 수 있었던 게 암기력이랑 집중이 안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엄청 많아진 거거든요. 이거 암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, 그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릴 땐 없었죠.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건 무조건 합격해야겠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책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테스트해보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적인 그때 방법들이기 때문에. 그러면 요즘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잖아요.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거에 또 유혹에 흔들리고 있거든요.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전략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. 당연하죠. 책에도 이제 공부에 순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?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해야 되죠.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시간 확보거든요. 이 시간 확보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그렇게 자기가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것, 공부에 필요하지 않은데 공부보다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밌는 것들을 끊는 거가 나와요.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. 분명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. 하나씩 알아가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게 되고 동그라미 좀 많아지면서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보다는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수다 떨고 영화 보고 이게 훨씬 재밌죠.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건. 네. 훨씬 재밌지.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제일 사실 큰 건데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단절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공부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동기부여가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끊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본인이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학부모로서 건치회원분들도 학부모들이 많을 테니까 학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? 사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사실 부모님이 막 엄청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것들을 끊고 열심히 하죠. 그런 분 말고 네.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
그게 어렵죠. 그게 쉬웠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헤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.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일단은 동기부여가 되려면 내가 그 어떤 걸 원하고 어떻게 돼야겠다 이게 좀 확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1번이죠, 1번. 그래서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.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더니 안 돼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생기는 건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뭐 되는데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. 그래서 내가 뭘 되고 싶은지 그게 좀 더 사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릴 때는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, 그죠?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책에도 얘기했듯이 공부의 의지는 어디서 오냐 그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친구보다 공부 잘하고 싶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뭐 무시당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른 중에서 공부를 안 했던 거 엄청 후회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된 그런 걸 봤을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죠.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가 그 사람에게 밑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때 발현이 된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. 어릴 때 특히 뭐 책에서도 많이 봤고 공부가 그냥 쉬웠어요 있잖아요. 막 그런 책들 읽으면서 그때 부모님들 많이 읽으라고 던져줬거든요. 그거를 그거 읽을 때는 당시 그거 읽고 나서 바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쌓여있는 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됐고 나도 언젠가는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책도 1장은 제 에세이라서 치과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직업 가지신 분들도 자기 자식분들이 뭔가 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면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싶다면 1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고민을 했고 왜 이 직업을 택했고 이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써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. 아마 치과 의사 왜 됐는지 그걸 에세이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책을 낸 게 아마 제가 알기는 없거든요. 맞아요. 이 책에는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 치과 의사로 만들고 싶다면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했던 게 허문 선생님이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을 둬요. 바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생각 이런저런 경험들을 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런 기간을 갖는 게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 잠깐 쉬었다 멈췄다 가는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 좀 잠깐. 저에게는 뭐 정말 큰 의미가 됐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는 근데 저의 어떤 확실한 그게 있었어요. 지금 이 상태로 여기서 그냥 인생을 쭉 끌려가듯이 주어진 길을 그냥 가고 싶진 않다.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. 그러려면 경험이나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. 생각이 있어서 휴학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1년 쉴까? 이거로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어떤 의지나 경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쉬는 것도 계획성 있게 네. 쉬어라. 그래야지 그 시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되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공백기 중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들은 또 여행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. 그 쉬는 그 2년 동안에 전국 여행을 좀 몇 번 했어요. 외국에 나갈 정도는 안 되고 보니까 국내 여행을 뭐 부산 뭐 제주도 해가지고 그것도 몇 주 돈다든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저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 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조금 안목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. 여행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고3 수험생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잘못 여행 보내면 여행 갔다 와서 대학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건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꿀잠 진료 치과진료소에 나가고 계시잖아요. 치과 의사가 돼서 활동하는 것 중에 이런 진료 활동이나 이런 거